자, 이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보게 되면 이게 바텀업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피지컬에서 이더넷, 그다음에 IP 계층, 그다음에 레이어 4인 TCP, UDP, 그다음에 상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오늘 이제 왔습니다. 그다음에 뒤는 내용이 이제 시큐리티하고 스몰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섹션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사실 이게 OSI 7 레퍼런스 모델에 이게 레이어 5, 레이어 6, 레이어 7이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다 같이 이 TCP/IP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프로세싱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P2P, 피어-투-피어에 대한 것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P2P 서비스에 대한 걸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웹하고 이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IP 어드레싱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네이밍에 관련된 거. 여기 보면 네이밍을 IP 주소로 바꾸거나 혹은 IP 주소에 대한 할당에 대한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일단 DNS는 네이밍하고 IP니까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고, DHCP는 얼핏 보면 IP 주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지만 이것도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제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거나 파일을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서비스가 이제 파일 쉐어링하는데 FTP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OSI 7 레퍼런스 레이어가 되겠고요. OSI 7 레퍼런스 중에 TCP/IP가 이렇게 구성됐을 때 요 세 개 계층에 대한 것이 여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한 거고요. 앞에 얘기한 대로 DNS, HT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그다음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파일 트랜스퍼, 그다음에 IMAP 이것도 이제 메일 액세스하는 거예요. 팝하고 요 IMAP에 대한 것은 이제 메일 액세스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TCP/IP는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맨 처음에 ASCII 코드로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션에 대한 관리는 트랜스포트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에 대한 것이 있는데 TCP/IP에서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OSI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하고 여기 기존에 나와 있었던 터미널 연결하는 텔레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그다음에 이메일 서비스에 대한 것이 이 애플리케이션 OSI에도 그대로 똑같이 매핑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여기 있는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TCP/IP만 보시고 만약에 여기 OSI를 보신다면 여기 프레젠테이션의 Abstract Syntax Notation이라고 해서 ASN 넘버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별도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HTTP에서 쓰는 HTM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반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OSI 7 레퍼런스 모델 중에 upper 3 레이어에 대한 것이 TCP/IP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제공해 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하고 아래쪽에 메시지 트랜스미트 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요 아래쪽하고 요 위에 쓰는 거하고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프로토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하고 세션 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프레젠테이션하고 세션은 TCP/IP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도 그냥 OSI 7 레퍼런스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포맷을 정의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컴프레싱 하는 내용이 인크립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디크립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상위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크립션, 컴프레션에 대한 되겠습니다. 이 세션 계층에 대한 걸 볼까요? 세션 계층은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exchange information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이얼로그 시작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세션을 리스타트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됐거나 뭐 디스트럽트 돼가지고 됐을 때 그걸 리스타트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세션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TCP/IP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TCP/IP의 뭐 내용 중에 요 내용이죠. 뭐 DNS에 대한 거, 도메인 네임 서비스, 포트 번호는 53번 포트 서버를 씁니다. 서버의 DNS 서비스의 서버는 TCP UDP를 쓰고요. 포트 번호는 53번을 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네이밍을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얘기 쓰는데 어드레스에 대한 네이밍 찾는 것도 이 계층에서 DNS가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DHCP가 쓰는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는 68번, 이건 UDP를 쓰고요. 서버는 67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리프레시하거나 리유즈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에 대한 HTTP는 여기 TCP의 80번이나 8080, 그 다음에 446인가요? 467가요가 HTTPS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닷닷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여기에 쓰는 것들이 전부 다 HT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2P 서비스 볼까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전부 다 클라이언트 서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는 거기에 따라서 리스판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팅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리스판스 하는 것이 이제 서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리퀘스트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SNMP, 심플 네트워크, 아니, SMT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SNMP라는 프로토콜에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것이 갑자기 자기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는 이제 NMS에다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가 이상이 있어 하고 그런 기능이 하나 딱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가 전부 다 서버한테 리퀘스트하는 형태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포맷 리퀘스트 리스폰스 포맷을 정의하고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P2P는 두 개의 혹은 뭐 여러 개가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때 그 파일 프린터 서로 쉐어링하는 서비스. 그때 보게 되면 어떤 서버가 없이 서로 쉐어링하는 경우. 지금 여기가 그거죠. 여기 지금 요 클라이언트하고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여기 프린터 하나를 공유하는 경우. 여기에 보게 되면 어, 얘가 이제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쓰는 경우. 이거는 여기는 이제 다이렉트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서버로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얘가 직접 프린터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피어 1 쪽에서 오는 리퀘스트를 받아갖고 이쪽에 서비스해주는 서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서버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쓸 때는 클라이언트 역할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받아가지고 할 때는 서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 서버가 둘 중에 이제 한 가지의 기능에 대한 것이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의 컴퓨터가 평상시에 원 트랜잭션에서 서버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그런 거죠.
여기 동시에 여기 클라이언트 역할하고요. 얘한테 이쪽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P2P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2P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디바이스에 한쪽은 클라이언트고 한쪽은 서버로 동작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메시지 주고받는 메시징 하는 서비스 있죠. 이것도 P2P 서비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이쪽에서 메시지 또 보내고 이쪽에서 또 메시지 보내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이 클라이언트 모듈도 있고 서버 모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샌더도 하고 리시버도 동시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모듈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에서 P2P 서비스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고 서버 모듈이 동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2P 애플리케이션에선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서버를 동시에 액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도 쓰고 있네요. 코먼 P2P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각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서버가 동시에 이제 동작하는 것이고요. P2P 애플리케이션의 토렌트 서비스에 갖고 이게 보게 되면 토렌트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콘텐츠가 어디 있다는 것만 보여주지 그거에 대한 실제 콘텐츠는 다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클라이언트에 직접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렌트 서비스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거기서 내가 하나 클릭을 해오는 거지만 컨텐츠가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컨텐츠는 다른 서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렌트 서비스를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서버로서도 열어줍니다.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아갖고 내가 필요한 파일도 다운로드 받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거를 내 PC에서 또 가져가기도 하죠. 그게 토렌트 서비스입니다. 와이다이라든가 와이파이 다이렉트처럼 이 다이렉트 커넥션 해갖고 두 개가 서비스 하는 거. 그다음에 이돈키하고 프리넷. 요건 좀 찾아보세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자, 웹 서비스하고 이메일 서비스 볼까요? HTTP에 대한 약자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이게 그 안에 컨텐츠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HTTP는 그 사이에서는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웹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URL을 이제 액세스하죠. URL. 여러분이 쓰는 그 URL. 이게 URI가 있고 URL이 있어요. URL은 그 로케이터고요. URI는 이메일 주소 라이크하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컨텐츠, 파일 서버 혹은 유저를 인디케이트 할 수 있는 게 URI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걸 타이핑하게 되면 웹 서비스에 이제 접속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HTTP가 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쪽하고 서버 쪽에서 HTTP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요. 브라우저하고 서버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서 웹 페이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고받는 것이 HTML이 되겠습니다. 여기 HTTP 서버가 하나 있고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게 URL이죠. URL을 딱 클릭했을 때 이 서버에 대한 것이 이쪽에 자기 페이지를 이제 딱 보내줄 겁니다. 그게 이제 HTML 형태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프로시저가 나오죠. 맨 처음에 URL 브라우저에 있는 것이 여러분 쓰는 것이 이거예요. 프로토콜을 쓰고요. 스킴이라고 쓰기도 됩니다. 스킴이라고 써요. 요거를. 그 다음에 서버 네임을 씁니다. 서버 네임.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이 specific file name request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index.html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이제 파일 이름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통 cisco.com을 치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요 index.html이 이제 기본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그 네임 서버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cisco.com에 대한 IP 주소를 DNS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DNS에서 받아온 IP 주소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는 HTTP 리퀘스트를 하고요. 그때 처음 발생하는 그 메소드가 get이라는 겁니다. get. 그래서 인덱스 파일을 get 하겠다. 내가 받아오겠다.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그 get 메소드라는 것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서버는 HTML 코드를 보내죠. 자기가 갖고 있는 index.html에 있는 그 HTML 코드를 브라우저에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그 HTML에 대한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여러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것에 대한 것이 HTML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뭐 HTML 코드에 대한 내용은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신 분은 이 과정에 보면은 코드 파이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파이썬에 대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제이슨 파일,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저도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코스 요걸 같이 공유하면서 볼게요. 코스에 보게 되면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게 아마 제일 그나마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거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에 대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한 걸 여러분이 여기서 이수를 하게 되면 우리 그 ITN 끝나고 나면 그 배지에 대한 걸 디지털 배지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수하게 되면은 디지털 배지를 하나씩 이제 언제든지 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혹은 인터미디에이트 레벨까지는 이 친구가 하는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잠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하고 HTTPS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하는 것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중에 뭐 HTTP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프로토콜이고요. 메시지 타입에 대한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HTTP에 대한 것이 맨 처음에 보게 되면 그 메소드가 있고요. 헤더 라인이 있고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바디가 쫓아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 타입 중에 get, post, put 이런 세 가지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겁니다. 저쪽 리스판스에서 오는 거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와 같이 해서 그 리스판스 코멘토리에 대한 것이 같이 헤더에 따라오는데 HTTP는 기본적으로 내가 리퀘스트 할 때 요 3 메소드가 있어요. 이외에도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웹 브라우저가 이제 웹 서버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쓰는 명령이고요. 포스트는 내가 어떠한 거를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응? 에 대한 거는 역시 리소스에 대한 거를 웹에 보낼 때 이미지를 여기다가 올리거나 혹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거나 그때 쓰는 게 포스트 풋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오는 거고요. 포스트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하고 포스트하고 풋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 보내려고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포스트하고 풋이 되겠습니다.
근데 HTTP라고 하는 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URL 입력하고 나서 리턴을 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host cisco.com get 이렇게 해서 이 프로토콜 HTTP고 그다음에 버전은 1.1을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걸로 다 나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트하고 풋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서버한테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중간에서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HTTPS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HTTPS는 이제 시큐어하게 다 인크립션해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콘텐츠 이 안쪽에 바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서비스 볼까요? 이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통신망에 쓰는 이제 메일 서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메일 서버가 이게 ISP AB로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SP 이 대학도 ISP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포털 사이트 여러분이 이메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이메일 아니고 그냥 포털 사이트고요. 그러니까 뭐 기관에 대한 것도 ISP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통신 사업자들도 ISP이기도 하고요. 뭐 그 외에 뭐 포탈, 그다음에 제조업체, 뭐 회사 이런 데들도 전부 다 메일 서버를 별도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ISP 메일 서버로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 대학에 대한 메일 서버라고 보고요. 여기는 뭐 다른 기관의 그 캠퍼스 네트워크이 아니라 코퍼레이트 네트워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의상 뭐 포털 사이트도 될 것 같고요. 혹은 매니팩처 메일 서버도 될 것 같고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컴퍼니에 대한 메일 서버도 되겠고요. 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일 서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메일 서버에 이제 직접 접속해 가지고 메일에 대한 거를 받습니다. 어, 음, 늦게 접속해 오면서 시끄럽게 틀면 곤란하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메일 서버에다가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뭐 텔넷 접속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메일 서버를 직접 접속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반 PC라든가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내 메일 서버를 접속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메일 서버를 접속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프로토콜이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팝3고요. 아이맵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일 서버를 접속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웹 프로토콜도 그 중에 하나예요. HTTP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HTTP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웹 서버 접속해가지고 내 메일을 보내고 받거나 하는 것이 웹 기반으로 하는 것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웃룩을 쓴다든가 다른 툴을 써가지고 여기 내 PC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내 메일 서버 접속하는 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클라이언트 서비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때 팝을 쓰냐, 아이맵을 쓰느냐 해가지고 이 메일 서버에 대한 걸 설정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메일 서버하고 상대방 메일 서버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망의 큰 장점은 뭐냐면 심플하다는 겁니다. 심플. 제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할 때도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여기도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심플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애플리케이션에 쭉 할 때 클라이언트 쪽에 이 다이얼로그가 없잖아요. 여기 다이얼로그가 없잖아요. 여기 다이얼로그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없는데 그 이유가 심플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조차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심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서버들끼리 내가 메일 상대방한테 메일 보내고 받는 거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요. 메일 액세스에서 쓰는 것은 팝이나 아이맵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한번 요거에 대한 건 제가 다 설명을 한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거네요. 근데 포트 번호에 대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 팝이라고 하는 것이 쓰는 게 110번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샌더고 이쪽에 리시버일 때 내가 메일 보내가지고 할 때 여기 메일 보내고 하는 때 여기 이제 팝리에 대한 거 했을 때 여기 서비스에 대한 거가 아, 110번에 대한 것이 팝, 팝 서비스에 대한 것이 네, 110번 포트를 쓴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하기 바란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가 가지고 오는 거에 이 팝3 갖고 와서 여기 서버에다가 그 메시지를 남길 거냐 말 거냐 세팅하고 뭐 그런 세팅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아이맵. 근데 여기 보면 어, 팝이랑은 달리 아이맵에 대한 것은 카피 다운로드 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팝은 그런 게 없는데 아이맵은 그거에 대한 것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저가 메시지를 지울지 말지 서버가 그 딜리트하는 거에 대한 것을 사용자하고에 대한 것을 그 싱크로나이즈 맞춰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일상적으로 많이 써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NS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NS는 굳이 불식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이것도 써왔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상당히 지금 DNS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전 4 주소는 그럭저럭 외울 수 있지만 V6 주소는 여러분이 절대 못 외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하긴 하는데 거의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DNS 쓰는 게 이게 IP 주소를 치면은 그 해당하는 네임을 또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NS lookup 서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VoIP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스킴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전화 서비스 같은 거에 대한 걸 쓰는데 VoIP 같은 서비스 쓰거나 IP 텔레포니 서비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IP 텔레포니하고 VoIP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뭐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전화번호에 대한 걸 치게 되면 IP 주소로 가지고 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IP 주소로 인터넷망은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쓰는 전화번호에 대한 것을 바꿔주는 것이 DNS가 합니다. 그러니까 DNS가 정말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DNS를 만약에 해커가 공격을 하게 되면 DNS가 안 되면 거의 네트워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단에서 IP 주소 갖고 나서 내가 서비스하는 거는 되는데 네이밍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서비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DNS에 대한 것이 IP 어드레싱 서비스 중에 하나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씁니다. www.cisco.com에 대한 DNS 쿼리를 날리게 됩니다. 그럼 DNS 서버가 너가 찾고 있는 cisco.com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198.133.219.25야 라고 알려주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시스코닷컴이라고 치는 것 같지만은 얘가 날아가는 건 IP 주소로 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웹페이지에서 아까 이야기한 HTTP 프로토콜,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리스판스 올라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IP 어드레스를 하고 네이밍하고 컨버팅하는 서비스를 하고요. 서 얘기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fully qualified domain name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풀 네임이에요. 일부 주소가 아니라 풀 네임에 대한 그것이 FQDN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FQDN에 대한 쿼리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가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DNS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오토메이티드 서비스다. 뭐 네이밍에 대한 것을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오토메이티드 네임 서비스고 그거에 대한 쿼리 리스판스 데이터에 대한 형태로 DNS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DNS가 물어볼 때 혹은 리스판스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타입 중에 도메인에 해당한 거를 IP 어드레스로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지금 리스판스 하는 것은 타입 A야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응답하는 것은 지금 버전 4 주소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서비스 못하고 다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 혹은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네가 찾는 거는 이쪽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를 줄 때 혹은 그걸 물어볼 때 그 타입이 NS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쿼리는 그냥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가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non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도 있는 거죠. non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는 중간에 자기가 막 서비스 하다 보니까 자기 캐시되어 있는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저 아래쪽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한테 가지도 않고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쿼드 A가 있는데 쿼드 A가 벌써 우리가 4바이트 어드레스를 16바이트의 그 IPv6 어드레스로 우리가 확장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쿼드 A에 대한 것을 V6 주소가 되고요. 같은 건데도 보게 되면 메일 서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메일 익스체인지하는 것은 메일 서버에 대한 것을 MX로 해서 이제 쿼리를 날릴 때, 쿼리를 보낼 때 서버 프로세스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네임을 푸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만약에 만약에 거기에 레코드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리졸브 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거죠. 그때는 그 다른 그 네임을 풀어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리지널 리퀘스팅 서버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서버는 그거에 대한 걸 로컬에 저장해 놨다가 그 다음 지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약간 캐시 비슷해요. 매번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당하는 네이밍에 해당하는 IP 주소에 대한 거를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DNS 메시지 포맷에 대한 것도 여기 보게 되면 그 물어보는 메시지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퀘스천에 대한 것이 있고요. 앤서에 대한 파트가 있고요. 오소로티 이거에 대한 오소로티가 있는지에 대한 오소로티에 대한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디셔널 정보가 와서 DNS 메시지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 그 지나다니는 DNS 메시지를 보셔도 우리 시뮬레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저쪽 그 와이어샥에서 여러분이 하나 그냥 제너레이션 하고 나서 이렇게 그 파일 캡처해서 와이어샥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으면 일일이 좀 해볼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DNS 메시지 쿼리 보내고 리스판스 올 때 보면 요 메시지가 다 같이 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이 퀘스천 파트, 앤서 파트, 오소로티 파트, 그 다음에 옵션인가 에디션 해가지고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이 이제 퀘스천이고요.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한 리스판스 올 때는 그 해당하는 퀘스천에 대해서 해당하는 앤서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소로티에 대한 것은 야 얘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가 리스판스 하는 것이 오소로티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말로만 하려니까 어려운데 그냥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 보게 되면 뭐 닷컴에 대한 것이 있고요. 뭐 .kr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DNS 쪽에 여기 보면 시스코닷컴에 대한 DNS가 있고요. 뭐 여러 사이트가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아카데미 있고요. 컴퍼니도 있고요. 뭐 근데 아카데미 밑에 저희 광운대학의 kwac.kr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닷컴하고 뭐 .kr에 대한 거 뭐 위에 쭉 있고요. 사실 위에 가면은 루트 DNS에 대한 것도 있어요. 루트 DNS. 그래서 DNS의 나름대로 이것도 하이어라키가 쭉 있습니다. DNS에 대한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우리 광운대학교에 보게 되면 이 DNS를 책임지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 저희 학교에 128, 1.134, 1.1, 뭐 뒷부분은 가짜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뭐 aa.kw.ac.kr이다. 이 1.1에 대한 거하고 이 뒤에 128, 134가 예를 들면 광운대학이 다 쓰는 넷마스크고요. 요 1.1에 대한 것이 광운대학에서 더 관리하는 거고 요 KW H.점 요 앞부분에 있는 걸 다 광운대학에서 관리한다면 요 테이블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a.kw.h.kr에 해당하는 주소는 128, 134, 1.1이야 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거를 여기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요 주소에 대한 얘가 오소로티를 갖고 있는 거야.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여기 외국에 혹은 뭐 어디에 있는 사이트가 여기 있는 DNS가 뭐 자기네 쪽 영역에 뭔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단말에 어떻게 맨 처음에 없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오겠죠.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받아와서 갖고 왔는데 이 DNS가 여기 있는 정보에 대한 거를 갖고 있는 거죠. 캐시로 갖고 있는 거죠. 캐시로. 그러다가 다른 단말이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액세스할 때 보면 굳이 여기 있는 DNS 쿼리를 이쪽에 가서 다시 가져올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게 되면 이 DNS가 자기가 이제 리스판스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것은 non authoritative라고 써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네이밍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이제 빨리를 줬어요. 빨리는 줬는데 바꿔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바꿔줬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DNS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 주소를 바꿨어요. 우리가 a.kr a.kw.ac.kr이라는 주소가 어떠한 이유로 10.10으로 바꿨어요. 그럼 전체 다 바꾸지 않고 여기 있는 테이블만 바꾸면 돼요. 10.10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저께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쪽은 뭐 저쪽 외부에서 물어보는 주소는 aa.kw.ac.kr만 치면 이전에는 이거의 리스판스가 1.1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10.10으로 해서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네임 서버에 대한 관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공부한 것 중에 IP 도메인에 대한 IP 네트워크에 대한 IP 어드레싱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봤는데 사실 IP 네이밍에 대한 것도 이제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밍에 대한 서버
또 하나의 그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하나의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오소로티 요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 하이어라키가 쭉 나옵니다. 이게 되면 탑 레벨 도메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뭐 이렇게 탑 레벨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쭉 거고 우리도 여기 하나에 이제 .kr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에 대한 .au가 오스트리아이고요. .u가 어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kr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DNS가 전 세계에 한 열 몇 군데 있습니다. 루트 DNS가. 그래서 서로 미러링돼 있어가지고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루트 DNS를 가지려고 쭉 했는데 요즘 가졌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트래픽이라든가 전체로만 나서 보면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아시아 퍼시픽에는 일본만 있었어요. 유럽하고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은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이 가졌는지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DNS라는 것이 이렇게 하이어라키하게 쓰고요. 그다음에 요 세컨 레벨에 대한 거, 닷컴의 이제 시스코, 닷컴에 대한 거까지 하면 요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시스코가 관리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요, DNS에 대한 거. 이 DNS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IP하고 매핑 주소에 대한 매핑을 갖고 있는 거죠. DNS에 대한 것이 뭐 자기 존에 있는 자 없을 때 자기에 대한 존에 있는 걸 존에 없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다른 서버한테 그거를 포워딩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영역 관리하자는 거에 대한 것은 네, 해당하는 쪽으로 이제 포워딩합니다. 그래서 DNS가 탑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요. 나중에 보지만 혹시 궁금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이제 위에까지 가지 않고 직접 주고받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NS 룩업이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NS 룩업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이 NS 룩업 딱 치게 되면 해당하는 내 거에 대한 오소로티 네임 서버가 나옵니다. 디폴트 서버라고 하는 게 내 PC를 관리하고 있는 혹은 내 PC가 받은 주소에 대한 거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따따따 시스코닷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NS 룩업에 대한 거 매뉴얼리 쿼리 하는 겁니다. 매뉴얼리 쿼리 하는 것이고요. 음, 아까 말씀드려도 NS 룩업 맨 처음에 발생하면 디폴트 서버 이게 이제 오소로티브 네임 서버에 대한 되고요. 여기는 지금 NS 룩업에서 들어가서 요 프롬프트 상에서 이런 커맨드를 쓰고 있는데 그냥 NS 룩업 cisco.com 이렇게 써도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에서 뭐 V4 주소 받는 거, V6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V6 할 때 보게 되면 이 DHCP V6 서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리스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스테이트 풀하게 어사인하는 것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V4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스테이트 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에 대한 건 없고요. 근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다른 것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IP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IP망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사인해주고 일정 시간 동안 타이머를 돌리고 나서 그것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릴리즈하는 과정이 필요에 따라서 뭐 정의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어사인해주고 있다가 그 시간 동안 안 쓰면 다시 회수해오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DHCP 프로토콜에 대한 걸 보면 얘가 하는 것이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매스크,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뭐 예를 들면 DNS 어드레스도 DNS 서버 주소도 DHCP에서 받아옵니다. 스태틱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여러분이 쓰는 겁니다. 스태틱하게 하는 것이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데 DHCP를 썼다고 하면은 서버한테 물어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다이나믹 어드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나믹하다고 하고요. DHCP 서버에 대한 주소를 여러분이 설정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작할 때 가까이 있는 그 라우터를 경유해서 라우터가 그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가 해당하는 주소를 이제 임타를 해주는 거죠. 리스를 해주고 있다가 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큰 네트워크인데 뭐 ISP 사업자가 이렇게 인터넷이 쭉 연결돼 있고요. 여기 ISP, DHCP를 또 해주고 있고 라우터 서버도 있고 뭐 코퍼레이션 우리 학교라든가 기관에 있기도 하고요. 스몰 네트워크 집에 대한 것도 있네요.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집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AP를 설치했다거나 뭐 아니면 그 랜 스위치에다 연결을 해서 쓰는데 거기에 있는 외부 나가는 서버, 그러니까 라우터에 해당하는 라우터 하나, 집에 하나 있는 거, 걔가 이제 NAT를 쓰던 뭐 그랬는데 걔가 IP 주소 어사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DHCP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 그냥 다이나믹하게 설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기관이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터가 여러 개 있는데 라우터가 그걸 경유해서 얘가 중계를 해줘요. 그래서 DHCP 서버한테 해당하는 주소에 그것을 하나 받아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학교같이 큰 데는 스태틱하게 주소 쓰는 영역하고 다이나믹하게 주소 쓰는 영역으로 나눠 썼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쓰는 주소들 영역에서 하나 이제 받아와서 쓰는 것이 되겠고요. 외부망에 썼을 때, 뭐, 여러분 SK텔레콤이라든가 LGU 플러스라든가 KT 쓸 때 보게 되면, 거기도 보게 되면 전부 다 ISP들이 갖고 있는 서버, DHCP 서버들이 있습니다. ISP 서버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 로컬에서 받거나 혹은 그 내부적으로 좌우지간 주소 할당받아서 쓰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DHCP V6에 대한 거, 앞에서 했었습니다만 여기는 DHCP V6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는 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로컬 어드레스에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 하는 거 받아가지고 V6에서는 그렇게 써요. 여기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걸로 해서 받는다. 그래서 V6에서는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한 것은 없다. DHCP에 대한 기본 동작을 로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로라가 아니라 도라예요. 왜냐면 이게 디스커버, 오퍼, 리퀘스트, 에크 해서 리브원의 핸드쉐이크를 하게 됩니다. DHCP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보내고 나면 DHCP 오퍼가 오고요. 너 이 주소 쓸래? 하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 쓰고 싶은데 그래 그럼 써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라라고 보통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디스커버 하는 이제 도라의 D가 맨 처음에 브로드캐스트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오퍼에 대한 거를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유니캐스트 주소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버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온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준 것 중에 나 이거 쓸게 하고 리퀘스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해당하는 서버하고 이제 유니캐스트로 주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받겠다는 거지. 그래서 에크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라라고 합니다. 도라. 근데 만약에 이제 인밸리드 하게 되면 밸리드 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DHCP 네크 메시지
또 하나 있네요. 들어간 다음에 새롭게 이제 디스커버를 새롭게 이제 하게 됩니다. V6도 동일해요. V6에서도 동일한데 이제 도라랑 비슷해요. 여기서 보게 되면 V6 맥스는 솔리스트합니다. 나 지금 저기 뭐야 DHCP 주소 하나 줘. 그럼 이거 받는 게 어때요? 애드버타이즈를 주고요. 그럼 나 그중에 이거 받을게. 오케이. 그럼 네가 이거 받는 걸로 할게. 라고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V6에서 이제 도라로 형태로 해서 이제 주고받. 여기 랩에 대한 걸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파일 쉐어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은 FTP입니다. FTP에 대한 것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쪽에다 보낼 것이 있는데 맨 처음에 얘가 하는 것이 21번 포트 커넥션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컨트롤 커넥션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이때 쓰는 포트가 21번 포트예요. 그럼 21번 포트로 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로 20번 포트로 데이터를 엽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내는 건 20번으로 보내고요. 여기서 이제 푸시풀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업로드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거를 풀 땡겨오는 거고 푸시 미는 건 업로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보통 이게 분리가 돼 있어 뭐라고 하냐 아웃 오브 밴드라고 씁니다. 인밴드라고 하면은 데이터랑 컨트롤을 같이 해서 보내는 걸 인밴드라고 하고요. 아웃 오브 밴드라고 하면 데이터 채널하고 컨트롤 채널이 분리돼 있을 때 아웃 오브 밴드 이렇게 쓰게 됩니다. FTP는 기본적으로 아웃 오브 밴드고요. 20번 포트에는 데이터를 쓰고 21번 컨트롤 이렇게 채널을 분리해서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는데 이걸 중지시키고 싶을 때 뭔가 내가 잘못 보냈어. 그때 중간에 인터럽트 걸을 때 이 컨트롤 채널 가지고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두 개가 이제 채널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메시지 블락 SMB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 이렇게 뭐죠? 그 웹디스크라든가 혹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 이렇게 공유한다든가 프린터 공유한다 쓰는 게 서버 메시지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쪽에다가 파일을 올리거나 가져오거나 하는데 파일 액세스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세션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에 대한 거를 보내고 받을 때 때가 하는 거, 서버 메시지 블락이 되겠습니다. FTP 쓰는 거하고 달리 얘는 상당히 오랫동안 서버랑 커넥션을 유지하고요. 커넥션 한번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리소스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마치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씁니다. 그래서 파일 공유 어떤 멀리 있는 리모트에 있는 폴더를 내 쪽에다가 마치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해서 쓸 때 그때 쓰는 것이 서버 메시지 블락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데 P2P에 대한 것을 클라이언트 서버를 같이 둠으로써 그다음에 HTTP에서 메시지 타입을 하게 되면 메소드가 get, post, push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SMTP하고 POP, IMAP 가지고 쓰고요. 그다음에 DNS, DHCP에서 메시지 주고받는 로라 오퍼레이션 하는 걸 하고 V6에서 Solist Advertised Information Request Reply 그다음에 FTP, SMTP, SMB로 해가지고 SMB 메시지에 대한 것은 Start, Authenticate, 그다음에 Terminate 요거에 대한 세션 관리, 세션에 대한 거, 세션에 대한 요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컨트롤 파일 프린터 액세스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펑션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레이어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